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모두 끝났는데 선고 기일은 언제로 정해질지, 또 남아있는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선포한 계엄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탄핵 심판은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인데요. 쟁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입니다. 그동안 변론 기일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 김경 투입,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 세부 쟁점으로 논의가 됐고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도 결정문에 담기겠죠. 네.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5명 이하라면 옥중이지만 윤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역시 가장 관심사는 그 선고가 언제 있느냐인데, 물론 이건 재판부가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 어떻게 좀 예상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우선 헌법재판소는 선고 날짜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언제든지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선고일자 역시 재판관들이 평일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이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선 선고기일 이틀, 사흘 전에 헌법재판소가 공지를 냈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2주일 정도 지나서 선고가 된 건데요. 이번에도 헌재 평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헌재가 18일 전까지는 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아서 이 전까지는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또 관심사가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보완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취재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네. 헌법 연구관들이 작성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만 극도의 보안 속에 이 결정문을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연구관들이 결론을 나눠서 인용과 기각, 이렇게 두 버전의 결정문을 썼었습니다. 네. 어떤 연구관이 어떤 쪽을 작성한지 모르게 작성을 했는데요.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날에 보고를 올렸고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계속 이제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고 기일에는 경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죠. 네, 주변 학교들이 집회를 우려해서 일시 휴교를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보도가 됐는데 네. 경찰은 이미 헌재 앞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해 둔 상태입니다. 선고기일은 안국역 주변에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면서 아마도 주변 교통이 통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가장 높은 등급인 가포비상 근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포비상은 전시,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소요 사태 우려 등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령이 되는데요. 네. 경찰청장이 발령하는 게 원칙이고, 이 경우에는 경비유형 가포 비상일 텐데 지휘관과 참모가 정착 근무, 그러니까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요. 휴가 중인 직원도 전부 동원돼서 경찰력이 총동원이 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서울에서는 가포 비상, 지방에서는 을호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이 또 다른 관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인데,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했습니다. 선고기일에도 어떻게 출석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이 나올 것인가가 역시 관심사인데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선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 말고도 지금 다른 탄핵 심판도 계속 있는데, 현재 대표적인 게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고보다 좀 더 일찍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계속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종결 기일 순서를 감안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예상이 나오냐면요.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네. 권한쟁의 심판이 변론 종결된 후에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결이 됐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 사건이 지난달 말에 선고가 났으니까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한 총리 사건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입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가장 먼저 심리하겠다 이렇게 밝혀왔고 또 한 총리 사건에서 최근에 국회 측이 신청한 자료를 채택을 했는데 추가 자료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후로 미뤄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